이틀째 시정질문에선 포항시의 과도한 용역 발주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 탑승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포항 김포 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은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2,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이틀째 시정질문을 펼쳤습니다. 포항시의 과도한 용역 발주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따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가 최근 3년간 발주한 2천만 원 이상 용역 실태를 분석했더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중복으로 발주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도 용역 결과물은 남아있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개한 용역은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도 못하고 관리도 부실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일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용역은 특정 업체에 집중됐는데 포항시는 정보통신의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반 가격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소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름만 있는 위원회도 문제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는 조례만 있고 수년째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위원회는 현재 128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하고 정종식 의원은 올 1월부터 5년간 특정 통신사와 연간 34억 원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계약해 경쟁 입찰로 예산을 절감한 창원시와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IT 서비스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포항시는 KT가 장비 지원과 본청, 양구청 간 망통합 등으로 5년간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법적 문제로 당장 해약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공항과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항공편이 저조한 탑승률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7일부터 포항 김포 간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이날 비행편부터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보조금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노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무의에 그쳤고 포항 김포 노선 운항 중단으로 포항공항에는 하루 한 번 운항하는 포항 제주 노선만 남게 됐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태풍 미탁 피해액은 540억 원으로 조사됐지만 항구적인 복구비는 2,700억 원이 넘는다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오늘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용량이 적고 낡은 배수펌프장 시설 개량에 818억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규정은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고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은 총선 때마다 바뀌는 선거구에 혼란이 큰데요. 내년 선거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북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변수를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제 법안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 하한선이 14만 명에서 15만 명대로 증가합니다. 경북에선 울진, 영덕, 영양, 봉화 등 3개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경북의 선거구 대부분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돼 획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토의 20% 되는 경상북도가 2개 선거 줄어버 11개. 그럼 11명이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냐는 부분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결사 반대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인구 하한선 14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건데 이 경우에도 울진, 영덕, 영양, 봉화 선거구는 여전히 하한선을 밑돌게 됩니다. 청송군이 울진 선거구로 옮겨와 모자란 인구수를 보태는 방법이 있지만 5개나 되는 기초단체를 한 선거구로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생활권을 무시한 현재 선거구에 불만이 큰 주민들의 여론도 주요 변수입니다. 지방자치학회 조사 결과 경북 북부 4개 선거구 주민의 71%가 선거구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주, 예천, 문경 선거구는 82%에 달했습니다. 공간적으로 너무 넓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또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어렵다. 이런 기본적인 연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전국을 돌며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복잡해진 선거구 획정 변수에 결국 이번에도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마무리될 거란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연구센터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포항 동부초등학교에서 독도 해양생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도의 수중 생태계를 구성하는 60여 종의 해양생물 사진과 실제 독도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형을 정밀 파악하는 초정밀 라이다를 드론에 장착해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다는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첨단 장비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탐사하는 데 이용하는 신기술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자연유산 촬영에 드론용 라이더를 활용하는 것은 국내 처음으로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123개소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그치고 낮에는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차차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2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이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춥겠습니다. 두툼한 옷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북동 산지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겠고요. 날은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선 등록 기준을 현행 총톤수에서 길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 총톤수 기준의 어선 등록제가 어선의 안전과 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해 구인난과 승선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불법적인 어선 개조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어선 등록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해 시범 운영한 결과 총허용 어획량과 조업구역 정책이 병행돼야 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